액티비티한 뭐 역동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장면을 담고 싶다면은 360도 카메라가 무조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핸들바에만 거치할 수 있으면 된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세워놓으면은 그냥 핸들바 위에다가 마운트한 거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눕힌다. 3인칭 촬영이 됩니다. 카메라가 핸들바에서 이만큼 떨어진 정도로 카메라가 떠있는 상태로 누군가 나를 찍어주는 것처럼 3인칭 촬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눕힌다. 뒤로 눕히면은 제 팔이 좀 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체스트샷처럼 보입니다. 일반 카메라보다 왜곡이 더 심합니다. 피사체와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화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왜곡을 일으키지만,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속도감이 더 좋습니다. 원근감이라든가 이런 왜곡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속도감이 있는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그 단점의 또 장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할수록 장점이 된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까까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줄곧 360도 카메라를 사용했는데요. 렌즈가 앞뒤로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곳을 촬영을 해줍니다. 한강에서 주로 라이딩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저기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어떤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만 찍을 수 없더라고요. 앞에만 찍자니 제 모습이 놓치면 안 될 장면이 있고, 저를 찍다 보니까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때만큼은 인스타360의 360도 카메라 X 시리즈가 가장 좋지 않았나 하면서 저는 이 카메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360 1X를 사용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잘 사용해왔는데, 작년에 토카토카로 제 채널이 갑자기 떡상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인스타360에서 X3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롱텀 사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장단점을 확실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용 기간을 가졌다 보니까 상세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인스타360 하면은 이제 360도 카메라가 일단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액션캠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가 또 새로 출시했었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까까라 채널에서 왜 이제 와서 이 제품을 1년 만에 리뷰를 하느냐 한다면은, 이 제품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뭐가 완성이 됐냐면, 그동안은 FHD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영상을 찍으면 360도 영상이 찍히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평면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의 편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편집은 이 영상을 납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체 장면을 찍으면서 이 장면을 보여드릴지 아니면 이 장면을 보여드릴지,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위치를 정하고 화각도 정하고 한 단계의 편집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근데 그 카메라 편집 프로그램이 모바일과 PC가 있습니다. PC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정말 조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축키라던가 버그가 좀 많았었는데, 모바일에서는 그나마 정말 쉬운 작업으로 360도 영상을 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곧 영상은 앱으로만 편집을 했었는데, 인스타360 모바일 앱에서는 4K로 영상을 찍었을 때는 4K로 인코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코딩을 해야지 다른 PC에서 일반적인 이런 영상을 만드는 편집을 할 텐데, 그 전 단계인 360도 영상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4K로 찍으면 4K를 쓸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4K나 FHD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는 4K를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편집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날이 풀리는 2024년에 리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자면은 2분의 1인치, 0.5인치 이미지 센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적용된 이미지 센서는 기존 전작들보다 더 커진 이미지 센서를 갖게 됐고, 그만큼 저조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카메라가 된 거죠. 악조건에서 촬영하는 자전거 라이더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저조도를 보신다면 제 채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주로 야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담는 이 저조도 환경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의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환경에서 촬영을 생각하시고 궁금하시다면 잠깐 라이딩하는 영상을 둘러보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환경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조리개. 이제 사진 찍어 보신 분들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이나 뭐 조리개에 대해서도 분명 아실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밝은 렌즈다, 밝은 카메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F값이라고 설명하죠. 인스타360 X3는 F1.9 조리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X2보다 X1보다 더 밝은 F값
방법이라는 게 F1이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의 그 밝기를 설명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F2면은 일반적으로 눈을 보는 것보다 어둡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X3에서 0.1이 더 높아져서 F1.9다. 그만큼 밝은 렌즈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도 커지고 렌즈도 밝아졌다. 그러면 전작에 비해서 어두운 환경에서 더 적합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다. 외관을 간단히 설명시켜 드리자면 전원 버튼이 있고 퀵 버튼, 화면 전환 버튼 4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5.7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4K에 60프레임이나 30프레임 이렇게까지만 사용하는데, 저는 4K에 30프레임만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X를 사용하다가 X3를 선택하면서 정말 좋았던 거, 얘가 방수가 안 돼요. 비 올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가슴이 이렇게 품고서 라이딩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비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아무런 실이 없어요. 이 오핀이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비 맞거나 수분에 노출되면 이제 부식이 시작되는 거겠죠.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쇼트가 나서. 이 X3는 이런 식으로 캡도 따로 있고, 이 배터리에서도 파란 색깔 고무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사이즈도 커졌고, 이 안쪽에도 이제 메모리 카드 방수 기능 적용된 거, 이거는 X2도 똑같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마이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좌우에 하나씩 있고 앞뒤로도 하나씩 있어서 총 4개. 그만큼 사운드가 풍부해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방향성 강화, 360도 카메라를 편집하는 동안에 어떤 곳에 앵글을 잡을지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 장면에서 여기서 오는 사운드, 여기를 장면하면 여기서 오는 사운드, 이 사운드의 이 방향성을 찾고서 그 소리만 출력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이딩하는 영상을 찍는다, 핸들바에다 거치하면은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구형보다 뛰어난 부분이라면은 바람 소리 삭감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에 바람 소리 삭감을 하면은 상당히 바람 소리 삭감을 잘해줍니다. 그만큼 목소리도 잘 표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보다는 살짝 장점이지 않을까란, 요새 막 리뷰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장점도 있고, 무선 이어폰도 호환되고 리모컨도 호환되고 터치로 다양하게 옵션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작에 비하면은 그렇게 막 커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전전 제품의 1X보다는 확실히 무게감도 있고 두께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질감이 있었는데, 라이딩하면서 사용하면서 이 정도 무게도 마운트는 버틴다, 그리고 견고해졌다, 이런 장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통용되고 있는 4분의 1인치 니브라는 볼트 사이즈로 마운트가 되어 있고, 기존 X2는 모르겠는데 알루미늄이에요.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꽉 조이면 나사산이 점점 뭉개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X3 보니까 스테인글라스, 스탱입니다. 전문용어로 스탱이라고 하죠. 이 스탱 아무리 조여도 이게 최대치로 조여졌을 때 딱 멈추는, 오히려 액세서리가 알루미늄이면 망가질 정도로 견고한 나사산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꽂아놓고선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진동으로 이게 점점 풀릴 수가 있는데 마음 놓고 꽉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정말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이 무조건 360도 카메라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액션캠을 하나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 나만 찍고 싶은 장면이 있거나 컨텐츠가 있을 텐데 렌즈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왜 안 되냐 했는데, 여기 X3에서 싱글 렌즈 모드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액션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어디다가 세워놓고선 일반 액션캠처럼 사용할 수 있고, 한강 라이딩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찍고 싶다 하면은 핸들바에 꽂아놓고 우선 라이딩 하는 동안 모든 상황을 찍을 수 있는 만능 액션캠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반 액션캠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블랙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 고스펙의 사양이기 때문에 분명 러닝타임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이런 액션캠을 찾고 계시다면은 더욱이나 360도 카메라를 사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션캠으로 단순히 어디다 거치해놓고선 나만 한 프레임만 찍어야 된다면은 미러리스나 액션캠이나 뭘 사도 괜찮아요. 근데 액티비티한, 뭐 역동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장면을 담고 싶다면은 360도 카메라가 무조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느낌인데, 이 카메라 렌즈 하나를 더 더하면서 또 새로운 이 역할을 추가한다, 이 정도는 저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가적으로 스트리밍이라던가 뭐 라이브라던가 웹캠이라던가 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 이 카메라밖에 안 옵니다. 뭐 배터리도 당연히 오고 충전기도 없습니다. 충전 케이블로 충전을 해야 되고 렌즈 커버도 없고 렌즈 필름도 없고 그냥 진짜 단순히 이 바디만 오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 호환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액세서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액세서리가 뭐가 필요하냐 한다면 핸들바 마운트라던가 체스트라던가 뭐 이런 거 다양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핸들바에만 거치할 수만 있으면 된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세워놓으면은 그냥 핸들바 위에다가 마운트한 거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눕힌다. 3인칭 촬영이 됩니다. 카메라가 핸들바에서 이만큼 떨어진 정도로 카메라가 떠 있는 상태로 누군가 나를 찍어주는 것처럼 3인칭 촬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눕힌다. 뒤로 눕히면은 제 팔이 좀 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체스트샷처럼 보입니다. 이 360도 카메라 장점이 뭐냐? 바디에 이 부분을 잘라내요. 비스듬히 찍히는 것 같습니다. 요만큼 겹쳐지는 그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제 얼굴이 요만큼 갈라지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제 얼굴이 정상적으로 이제 눈, 코, 입이 달려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액세서리는 3가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다 마운트인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렌즈 보호 커버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마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마운트 종류가 총 3가지입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유튜버분들이 3인칭으로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핸들바에 길쭉한 막대기를 사용해서 좀 앞으로 배치되도록 해서 저를 3인칭 촬영을 하는 액세서리 하나가 있는데 최대한 경량화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쓰기로는 이 360도 카메라를 활용을 100%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고 샀으면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 번들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 번들 세트는 체스트 마운트와 핸들바에 장착할 수 있는 2가지가 세트로 된 마운트 세트가 있습니다. 자전거 번들 세트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처럼 좀 역동적이고 막 우당탕탕 하면서 라이딩을 하신다면은 이 마운트 약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은 이 카메라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천천히 눕습니다. 한 번씩 다시 각도를 잡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마운트 부분에 카본 그리스를 바르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튼튼한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마운트로 나온 게 아니고 오토바이 마운트로 나온 건데 좀 더 묵직하고 무식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무게도 더 무겁고요. 그런데 충격 정말 잘 잡아줍니다. 볼 헤드에 타공이 돼 있어가지고 그 꽉 물어주는 그 강도는 확실히 충격을 더 잘 잡아준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액세서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액세서리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러닝 타임 60분 된다는 거. 더 많은 촬영을 하신다면은 배터리 하나 더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강 한 바퀴만 돌면은 40분에서 50분이 되기 때문에 딱 한 번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러닝 타임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영상 찍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 블랙박스 정도로는 부적합하다. 어떤 액션캠으로든 고성능 모드나 뭐 저조도 모드에서 뭐 감도가 높은 카메라다 하면은 배터리가 훅훅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실지 아니면 정말 내가 취미로 영상을 찍고서 간직하거나 뭐 남들과 공유하거나 SNS를 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좋은 카메라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보냐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인데요. 이 360도 카메라라는 게 일반 카메라보다 왜곡이 더 심합니다. 피사체와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화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왜곡을 일으키지만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속도감이 더 좋습니다. 원근감이라든가 이런 왜곡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속도감이 있는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그 단점에 또 장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할수록 장점이 된다는 거.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얼만큼 지원될지는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본 게 속도계. 화면에 이런데 막 또 표시되고 뭐 지도 표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가민 커넥트와 연동을 시켜서 로그를 갖고 와서 그 순간에 자료를 뿌려주는 것 같아요. 이 X3로도 된다는 거. 그만큼 이 제품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머지않아서 또 신제품이 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완성된 제품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거나 가벼워지지 않는 이상은 X4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뭐 그때 구매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사도 후회 없다. 실질적으로 단점을 잡자고 한다면은 액세서리 비용이 적지는 않다. 뭔가 이것저것 다 하면은 결국에는 70만원, 80만원까지 되는 비용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점만 무시하고서 내가 뭐 유튜브를 하겠다 아니면은 인스타360 X3를 사용하는데 적합한 유저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액세서리야 이 4분의 1이라는 이 규격이 대부분 카메라에 적용되는 볼트 규격입니다.
그만큼 호환되는 액세서리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꼭 굳이 인스타360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으로 친다면 X3 완벽하지 않나요? 인스타360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뭐 1년 지나가지고 뭐 저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싱글 렌즈를 갖고 있는 액션캠은 화각이나 앵글의 장면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액션캠 기능도 하면서 360도 카메라 기능까지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카메라 이미 완성된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360 X3 액션캠의 종결이지 않을까. 정말 액션,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신다면은 이 제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한강MPC 까까라였습니다.